신뢰가 처참히 붕괴됐다. 외국인도 탈출한다. 당연히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요. 제가 요소 그리고 크고 작은 단서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튈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튈 수도. 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1사입니다. 11사. 열흘사입니다. 외국인 투자금 탈출액 15조 3천억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15조 3천억 원이면 진짜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탈출, 채권시장에서도 탈출, 양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당장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순매도 규모만 보더라도요. 460억 위안입니다. 금액으로는 8조 5천억 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8월 7일에서 8월 17일까지 열흘새 그렇습니다. 선진이나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말입니다. 예, 8조 5천억 원이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게다가 채권시장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시장에서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국 채권 보유액 감소 규모가 37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입니다. 예, 7월 대비해서 8월이 이렇다니까, 6월 대비해서 7월이 이렇다니까 여러분. 7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시장이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탈출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이야기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 쑥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쑥쑥. 차이나 엑소도스란 말은요. 과거에 이야기했을 때는 공장이나 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차이나 엑소도스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물의 엑소도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요. 자본의 엑소도스라는 이야기. 자본의 엑소도스. 예, 자본이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중국에 있는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 옌스 에스켈, 아마 이 옌스 에스켈룬트라는 그 분은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중국 경제의 신뢰 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3기를 넘어서면서 공동부유라는 게 핵심이 됐잖아요. 그죠? 게다가 간첩법까지 반간첩법까지 만들면서 시장을 냉각시켰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게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주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풀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그런 충격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발등에 불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경제의 한 25% 정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 실적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중국의 어떤 실물이 탈출하고 자본까지 탈출하는 상황이니 우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석유화학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석유화학이. 석유화학은 이게 경제가 돌아가야지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그 나라에 가서 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제대로 못 파니까 LG화학이 적자. 적자라기보다는 LG화학은 적자까지는 아니네요. 순이익이 굉장히 폭락했고요. 롯데케미칼은 적자예요. 반도체도 지금 걱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자동차 현대차는 그나마 덜 걱정해요. 왜? 중국의 비중이 작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있는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자, 부품, 중소기업들이 모두 걱정하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진짜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요,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말입니다. 특히 제가 대표적인 기업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LG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반드시 유의해서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측도 또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쳐요. 금융위기를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은요,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가 와서 빠른 시간에 극복했듯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했거든요. 만약에 중국발 리스크, 중국이 금융위기에 휩싸이면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제한을 걸어놨단 말입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히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AI라든가 반도체에는 투자를 못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아니 금융위기가 나서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면 돈 들고 가서 중국 기업 사겠다고 들어가서 중국 기업을 누군가가 해외 자본이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V자 반등은 힘들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은요. 반드시 직접 전문가를 고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 뭐 조선족을 통해서 아니면 중국 사람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요. 반드시 내가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불안한데 말입니다. 또 특히 말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해외 주재원들 많잖아요. 또 중국의 유학생들 많잖아요. 그들을 어떤 취재원 삼아서 정확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위기는 안 왔지만 올 겁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가 줍줍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